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구성을 알차게 우리가 꾸며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로 했죠. 오늘 그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학교생활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전형, 네, 그리고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지금부터는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는 총 10가지 항목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부터 해서 출결사항, 수상실적,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나 독서활동,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위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 요소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시되면 좋겠는지라는 문서를 내놨습니다. 2020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인데요.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에서는 사실 종합전형에 크게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사실 학적사항 부분에서 좀 전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받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출결사항 부분인데요. 출결사항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는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3년 동안 아프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다닐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유가 분명하면 감점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출결사항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수상 경력인 거죠. 수상 경력이죠. 그래서 상을 하나라도 더 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1학년들은 이 수상 경력이 한 학기당 하나씩 제공되고 있고요.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상을 탄 만큼 대학교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타려고 하죠. 그러나 어떤 학교는 진짜 상이 10개로 제한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거의 한 50개 이상 주어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공통 고교 정보라는 내용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 경력에 너무 몰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 맞습니다. 수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렇게 지도해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상 실적이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수상 경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 적합성도 있고 학업 역량에도 좀 연결이 되고요. 그런 사례들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약화돼서 대입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겠습니다. 진로 지도 상황입니다. 진로 희망이 중간에 변경되면 평가 과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처럼 아니요라는 겁니다. 다만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화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변화했는지 그런 이유를 진정성 있게 담아준다면, 특히 생활기록부에도 담을 수 있지만 자기소개서에 담아준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지도 항목에 똑같은 게 3년 가는 것도 유리하겠지만 해마다 바뀌는 것도 이유만 있다면 충분히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복잡한 게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죠. 첫 번째로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그리고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장, 부반장들의 리더십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요. 학급에서 서기, 출석부를 관리한다든지 학급 회의를 할 때 기록한다든지 이런 일들, 아니면 학습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열심히만 한다면 리더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고려대학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진짜 동아리 활동은 본인의 전공 적합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동아리가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자율 동아리로 좀 커버가 가능할 거고요. 정규 동아리 그리고 자율 동아리를 구분한다면 학생의 구체적인 관심 분야와 흥미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을 합친다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는 경험,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몇 년 전까지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의 내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기간을 선택한 동기와 목적, 그리고 수행한 활동의 성격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했는지. 그래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진로 희망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 진로 활동인데요. 이 부분은 칸수가 좀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준다면 자신의 진로,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정보들을 담글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활동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찾아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구체적인 진로 활동 사례가 포함된다면 학생에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로 활동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네.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요즘에 이제 학생들에게 그 추천해 주는 것이 진로 독서거든요. 아, 그렇군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네네네. 그 훈련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독서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인데요. 이 내용은 교과 성적이 우선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수 과목, 이수자수, 그리고 원점수 평균, 표준표차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등급만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급이 낮다고 무조건 좌절할 것도 아니고요. 원점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위로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표준편차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을 본 학생들의 구성이 어떤지를 입학사정관 분들은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신 등급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학교에 개설된 교과 중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난이도가 높고 이수가 적은 교과를 선택한다면 지원자의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고려해서 평가해 준다라는 겁니다. 특히 특정 과목 성적이 다른 과목 성적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조금 불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의 성실성 부분을 이제 평가하는 건데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도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교과 성적,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 그리고 학업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도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중간고사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이 내신 성적을 포기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끝까지 학생들이 부족했던 점을 채워나간다면 충분히 그런 학생들에게도 대입에 있어서 수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까지 다 들어가니까 무조건 3학년 1학기 모든 성적을 다 챙겨서 너의 성적표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합전형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전형인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적성 전형에도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내신 성적은 그 대입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성적 밑에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원자의 발전과 성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른 항목에 적혀 있는 내용,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적혀 있는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은 어떤 부분들이 들어있냐면 자신이 처한 교육 환경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확장시켜 나간 모습, 토론이나 실험, 과제 수행, 집단 학습 등을 통해서도 창의성이나 자기주도성을 발전시킨 사례들을 이 항목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활동 상황인데요.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지적 호기심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독서와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무작정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대학 추천 도서만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자신이 읽고자 하는 책 몇 권 읽더라도 그것의 의미를 꼼꼼히 생각하고 자신에게 울림을 주고 자기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부분입니다. 인상적으로 관찰한 지원자의 특징을 모두 집약해서 기록을 하거나 앞에 있던 내용들을 집약해서 내용을 적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작성 내용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행동 특성 및 이 종합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그 학생에 대한 추천서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어떤 추천서가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2년 전에 외국어대 입학처에 이제 입학 설명회를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느 학과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교수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제 제자가 그 학과에서 잘 다니냐라고 했더니 그 학생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네. 종합 의견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의견을 그 선생님이 굉장히 감동 있게 네.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학생들의 행동 특성이나 종합 의견을 꼼꼼하게 네. 정리하고 네.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사실과 의견으로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적 진술보다 의견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네. 상당히 무거운 주제고 어려운 주제고 어찌 보면 재미없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의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